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7월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7일 셋째 주 기준이고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박스권에 gat혀 있었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크네요. 전국은 0%에서 0.02로 0.02%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수도권 지역은 0.04에서 0.07, 서울도 0.04에서 0.07, 주간 변동률이 0.03%포인트가 올라간 건 굉장히 간만인 것 같습니다. 지방도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지방만 아직 마이너스로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 한번 볼까요? 전세도 하락에서 보합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0.02에서 전국이 0% 보합 딱 걸렸고요. 수도권은 0.03에서 0.06, 서울은 0.05에서 0.07. 전체적으로 전세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도 더 떨어지진 않았네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6. 매매 전세 모두 소폭 회복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자, 오른쪽이, 자, 요쪽이 플러스입니다. 상승이고요.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서울, 그렇죠? 경기, 인천, 세종까지는 지난주에도 플러스였는데 이번 주 눈에 띄는 데가 충남이 0.01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대전이 0.02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개 지역들 눈에 좀 띄고요. 그 외 지역 중에서 조만간에 플러스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 강원도 마이너스 0.02, 충북 마이너스 0.01, 그렇죠? 경남 마이너스 0.01이 조만간에 넘어갈 수도 있다. 후보지로 보여집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네요. 상승 지역은 67개에서 75개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96개에서 8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합도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0.04에서 0.07인데 주요 단지 급매 소진 후 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0.04에서 0.07, 경기도 많이 올랐네요. 인천도 0.05에서 0.08인데 송도, 청라, 삼산지구 같은 주요 단지들이 올랐고요. 경기도는 역시 북부 지역은 하락이고 남부 지역은 상승인데 제가 부동산원 통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R114나 KB,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KB는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수준으로 남아 있고요. 부동산 R124는 0% 보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 통계만 보고 완전히 상승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한 3주 정도, 적어도 2, 3주 정도는 이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이슈 한번 볼까요? 이번 주 핫 이슈는 서울시 압구정 흰겨루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서울이 워낙 유명한 지역이고요. 압구정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압구정 3구역과 서울시가 흰겨루기 할 게 뭐 있지?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절대적인 약세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히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5일에 서울시가 압구정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뭐냐면요. 재건축이 일반 민간 조합에만 맡겨두면 사업이 지지부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단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조합이 하는데 서울시가 좀 개입을 많이 해서 좀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6월 30일에 희림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안을 공개하는데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용적률 300% 이하인데 희림건축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360%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서울시 발끈하고요. 경쟁 설계사무소도 반발을 합니다. 자, 서울시가 7월 10일에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기 미수, 입찰 방해로 고발까지 합니다. 야, 설계사무소 선정을 해서 아니 발표를 하는데 고발까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자, 이 정도 되면 조합에서 알아듣고 그만 멈춰야 되는데 조합이 바로 이 히림 건축을 설계사무소로 선정합니다. 설계사로. 서울시가 난리가 나죠. 자, 무효선언 7월 17일에는 서울시가 히림은 안 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설계사무소는 조합의 권한입니다. 설계사무소 선정은 조합의 권한인데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도 웃기고 서울시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강행하는 조합도 조금 웃기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건축 심의 단계에서 반려하면 끝입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까? 그렇죠? 보면 자, 타구역과 형평성 제기 이게 신속통합계획이 여러 구역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압구정에서 한마디로 명이 안 서는 거지. 밀려버리게 되면 다른 구역들도 사실 좀 제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오성훈표 신속통합계획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게 첫 단추. 그리고 압구정이라는 워낙 상징성이 높은 단지에 첫 단추부터 삐거덩대면 다른 구역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위기감이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를 하고 싶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한강 르네상스 시즌 2, 뭐 물론 공식 명칭은 뭐 그레이트 서울인데 압구정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합이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이 삐그덩삐그덩 되면 다른 구역들도 영향을 받겠죠. 큰형님부터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길들이게 하고 있고요.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도 압구정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림 건축에서 300%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서울시가 이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 이슈 중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죠. 계약갱신 청구 후 계약 해지가 많다.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2년 살고 더 살고 싶으면 갱신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인상률 5% 이내로 최소한으로 인상을 하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게 2020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신설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제6조 2를 준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6조 2가 뭐냐? 묵시적 갱신이에요. 묵시적 갱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계약 해지 관련해서 갱신 후 해지 요구 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계약 갱신 청구도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 내용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계약 해지 요구하면 갱신 기간 동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집주인이 세입자가 돌려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세입자들은 법대로 하겠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 뭐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2년 연장이 됐는데 그럼 집주인은 2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세입자한테. 계약 해지하겠다. 3개월 후에 돈 돌려달라. 집주인은 의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당신이 해달라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왜 해지를 요구하냐? 세입자는 그럽니다. 법대로 하겠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집주인은 황당하죠. 대부분 집주인들은 수긍을 하는데 이 중에 열받은 분이 있었나? 자,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갈 때까지 가보자. 불합리하다. 못 참겠다. 자, 소송을 하는데요. 최근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이깁니다. 승. 그러니까 2심으로 갈 수도 있죠. 2심으로 가면 제가 볼 땐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잘못된 거지 세입자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법 개정 왜?
신뢰고 약속이잖아요. 묵시적 갱신은 뭐예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자동으로 갱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요구하면 3개월 후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거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이게 법으로 안 지켜도 된다라는 법은 상식에 어긋나죠.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이 잘못됐다. 국회에서 빨리 개정을 해서 임대인, 임차인, 집주인, 세입자가 협의할 시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